네, 안녕하십니까? HCL 소프트웨어, 본 세션을 담당하게 된 HCL 소프트웨어의 이제 앱 스캔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입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2025년 8월 달에, 8월 달하고 정확하게는 6월 달입니다. 온프레임 유저 베이스 툴 경우에는 6월 달,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경우는 8월 달에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관련돼가지고 그 새로 업데이트된 제품에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실제 나중에 뭐 핸즈온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이네이블먼트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브리프하게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사항을 중심으로 가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글 컨텐츠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1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먼저 잠깐 브리프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테스팅에 관련된 이넨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PHP 에이전트가 추가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 PHP 에이전트를 윈도우, 우분투, 레드 서버에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서버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버인 거고, 웹아스 서버에 디플로이를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API 관련된 그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는 방식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I 스캐닝 이넨스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그 API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적 진단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UI나 그리고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보안 보고서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W Top 25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2023년 버전이 지원이 됐지만은 이제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 버전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ISA의 Application Security and Development Stick 관련된 리포트도 이제 버전 6의 그 리비전 3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진단하면서 발견될 수 있는 웹소켓에 관련된 스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이 이제 JSON이나 XML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W 리포팅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에 관련된 이제 보안 픽스가 추가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안 테스팅 관련된 부분들 업데이트가 된 게 있습니다. 보안 테스팅 업데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CV라고 하는 이제 알려진 취약점에 관련된 테스팅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W에 관련된 항목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CW 말고 CV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변화 사항인데요. 이제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사용하고 있는 언더스코어 JS 라이브러리가 업그레이드가 최신 버전으로 됐고요. 그리고 크로미엄 브라우저 빌트인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돼서 보안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픽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웹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접근성 관련된 부분들의 요구를 해외에서는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CAG 그리고 섹션 508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정부의 요구 사항과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의 액세시빌리티 피처가 강화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PAT 어세스먼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실제로 제품 UI가 제공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네. IS 테스팅에 관련된 인핸스먼트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앱스캔 IS 테스팅은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죄송합니다. 온프라미스 제품에서 온프라미스의 앱스캔 IS 테스팅은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ava, .NET, Node.js, PHP에 관련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IS 에이전트를 클릭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IS 에이전트를 클릭하고 거기 가서 이제 어떠한 타입의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할 것인지 그 가운데 PHP라고 한다면은 PHP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동 방식, 가시성 및 세부 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배포 및 통합은 이전에 보셨던 그 자바.넷 노드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뭐 특별한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로 에이전트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건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HP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는 DLL, 레드햇은 뭐 RPM, 그리고 우분투는
이제 그 데비안 패키지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 PHP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는 그 PHP 버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PHP 죄송합니다. IAST 테스팅 관련된 이제 UI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가시면은 해당 UI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IS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서 그걸 extract 하시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tract된 zip 파일 안에 그 ASB config 파일, 이건 이제 그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의 로케이션 정보겠죠. 통신이나 로케이션 정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 여기 보시면 HCL 에이전트라고 되는데 이게 실제로 IS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그 config 파일 열게 되면은 호스트 정보하고 그리고 액세스 토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레딧 에이전트고요. 동일합니다. 그 윈도우즈랑. 그리고 동일하게 컨피그레이션 파일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리눅스의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S 테스팅 자체도 이제 웹 UI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API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RESTful API 페이지에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 에이전트를 구성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지우거나 그리고 키를 재생성하거나 해가지고 커넥션 자체를 새로 맺을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자동화된 배포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컨피그레이션 위저드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0.9.0 버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0.7점, 10.8.0부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 플렉스넷 오퍼레이션 라이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MyHCL 소프트웨어 변경을 했고, 그러면서 좀 조금씩 이제 그 서버 구성이나 라이센스 구성에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일일이 눈으로 보고 치거나 아니면은 스트링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MHS 포탈에 가서 이제 입력하는 방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카피 버튼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심플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 뭐 굉장히 유스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배포도 이전에는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엔터프라이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서버를 반드시 사용해야 했지만 지금의 엔터프라이즈 서버는 라이센스 서버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10.8.0부터입니다. 10.8.0, 10.8.1, 10.9.0, 10.9.1 버전의 경우에는 내가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그냥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설치 루트 폴더에 올리기만 하면은 라이센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뭐 그 외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위저드에서 보여지는 이제 그 개선 사항들은 그냥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기 쉽게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 스캐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웹 테스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크게는 웹 앱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API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포스트만 그 컬렉션 파일을 이제 AP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아쉽게도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경우에는 GUI를 통해서 포스트만 컬렉션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앱스캔 엔터프라이즈나 앱스캔 온 클라우드 혹은 앱스캔 360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UI를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앱스캔 360이라는 제품을 온프레임 제품으로 새로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적 진단 하나만 해도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앱스캔 스탠다드라는 제품이 있고,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의 동적 진단이 있고요. 앱스캔 온 클라우드의 동적 진단이 있고, 아무리 자매 제품이라고 하지만 기능적이나 배포나 운영 환경이 차이가 나는 앱스캔 360에도 동적 진단이 있습니다. 총 4개 다른 제품들을 같은 동적 진단을 위해서 관리하고 UI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리소스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소스로 한다면은 이제 사람과 비용과 비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아마 앱스캔 엔터프라이즈는 UI 부분에 대한 개선보다는 이제 API 관련된 부분들만 아마 좀 더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PI 스캐닝 내용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포스트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오픈 API 디스크립션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그 데모를 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앱스캔 스탠다드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API다. 뭐 그 차이만 있겠죠. 리포트 부분입니다. 리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가 새로운 리포트가 추가됐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전 버전 리포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하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리포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리포트나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레이션 항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W 탑 25 같은 경우는 탑 25 리스트에 이제 그 매핑이 되는 항목들을 보여드리는 보고서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추가된 업데이트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CWE ID에 대한 부분 개선들이 이제 그 탑 25, 탑 25에 관련된 부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보고서 역시도 API를 통해서 생성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Regulation Compliance,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 웹소켓 스캔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 웹소켓이 기존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거를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잠깐 가서 보시면 그 나오겠지만 안 나오네요.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API 테스팅 자체가 API를 죄송합니다. 웹 소켓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탠다드 웹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웹소켓을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나 웹소켓에 관련된 그 진단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버전부터는 지원이 되게끔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XML 앞서 말씀한 것처럼 JSON 파일이나 XML 메시지를 사용하는 웹소켓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웹 진단을 하다가 캐칭을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스케마를 통해서 개별 요청을 표시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 감지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구성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팅과 함께 종합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웹 진단을 한 거죠. 웹 진단을 하다가 소켓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 소켓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서 SQL 인젝션 유징 뭐 DEC 뭐 파일 레이아웃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았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샘플 리스폰스 앤 리퀘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포트, 죄송합니다. 올라갔네요. 네.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CW 리포트. 네.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CW 매핑이 리포트에 들어가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취약점을 찾게 되면 해당 취약점에 하나의 CW ID만 매핑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취약점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된, 우리가 분류하는 취약점과 연관된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additional CWE로 매핑을 하게끔 됐고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취약점이 하나의 에스펙트의 어떤 CW 아이들만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였지만은 지금 이게 2개나 3개, 뭐 4개, 5개 다른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제 취약점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인 거죠. 김경 이사님 지금 누군가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앱스캔 소스입니다. 앱스캔 소스에 대한 개선 사항들은 실은 이제 크게 주목할 만한 제품 기능에 대한 개선 사항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 역시도 앱스캔 엔터프라이즈랑 동일한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제품은 엔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앱스캔 제품과 온프라임 제품과 온클라우드 제품과 그리고 이제 360 제품의 엔진은 동일합니다. 진단 엔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UI 부분이나 이거를 유틸라이징 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앱스캔 소스의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익스터널 텀캣에 관련된 구성 부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로드락과 플로팅 라이센스를 함께 관리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요. 예전에는 노드락 라이센스는 노드락 라이센스 개별적으로 사용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관리를 했어야 되고, 플로팅 라이센스는 플로팅 라이센스 서버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었다.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익스터널 JDK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메이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appscan source for development에서 Eclipse IDE 버전 지원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ppscan source 제품 설치가 기존의 윈도우 제품하고 레드햇의 7점대 버전 지원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점대 버전과 9.5대 버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 픽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톰캣에 관련된 구성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내용들은 앱스캔을 사용하시거나 앱스캔을 그리고 딜리버리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What's New 세션 자체가. 그래서 처음 앱스캔을 검토를 하려고 하시거나 처음 앱스캔을 딜리버리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동일이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해당 부분은 제가 시간을 계속 가시면은 보시겠지만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보셨다가 고객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기능의 추가나 기능의 업데이트 자체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 팀에서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뭐 TA나 고객이나 파트너가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돼서 얘기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고객분들 가운데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에 관련된 이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익스터널 톰캣 컨피그레이션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진단 가운데서 실제로 소스 코드 진단의 경우에 그 외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자바 버추얼 머신을 쓰는지를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정적 진단할 때 뭐 그 테인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플로우스 어널리시스 가운데 테인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행을 할 때 실은 진단 결과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폭넓게 이제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어떤 API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JSP하고 JSP 그 자바하고 JSP 관련된 설정 부분입니다. 제가 뭐 외부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서버에 올리는 것들을 이제 앱스캔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비에다가 고스란히 설치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를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CLI에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유는 앱스캔 소스를 반드시 소스 포 어널리시스 이제 해당 UI에 프리퍼런스에 나와 있는 이 UI를 보여준 거는 앱스캔 소스 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앱스캔 CLI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앱스캔 소스 포 오토메이션이라는 제품이 설치가 된 데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오토메이션에서는 이러한 외부 그 톰캣 컨피그레이션이나 아니면 자바 JDK 그 컨피그레이션 자체를 그 외부 설치된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오토메이션 구성을 하실 때.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앞서서 뭐 노드랑 라이센스하고 플로팅 라이센스, 뭐 IBM 때 계셨으면은 노드랑 라이센스와 플로팅 라이센스 개념을 이해하실 텐데요. 노드랑 라이센스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PC별로 별도별도로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팅 라이센스하고 노드랑 라이센스 설치가 그 라이센스를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노드랑 라이센스 5개하고 플로팅 라이센스 5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는 플로팅 라이센스를 위해서 라이센스 서버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를. 그리고 거기다가 플로팅 라이센스 이제 붙는 거죠. 그리고 5개의 노드랑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PC별로 라이센스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넣었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나 관리자가 실제로 라이센스가 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Eclipse IDE 플러그인에 관련된 최신 버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에 나온 Eclipse IDE를 앱스캔 소스 포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Eclipse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앱스캔 소스의 Eclipse 플러그인인 앱스캔 소스 포 디벨롭먼트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방식으로 Eclipse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설치가 돼서 Eclipse ID에서 사용되는 개발되어지고 있는 자바 프로젝트에 관련된 점검을 거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파일 레벨이나 점검이 다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앱스캔 죄송합니다. 앱스캔 소스의 그 지원 OS 변경건, 추가건이죠, 정확하게는. 추가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ed Hat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하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죄송합니다. 서버하고 워크스테이션에 관련된 이제 추가된
그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OS 버전이고요. 옆에 보시는 거는 앱스캔 소스의 이제 프로덕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9.0 버전부터 이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8.1을 쓰고 있습니다. 10.8.1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안 규정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OS를 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8점 혹은 9.5를 써야 돼. 지원 안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1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 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앱스킨 소스에 그 언어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원 랭귀지 부분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모든 지원 랭귀지는 아닙니다. 이게 지원하는 랭귀지 가운데 일부인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랭귀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 랭귀지 부분에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false alarm,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을 리덕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언어의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에 관련된 그 정확성에 관련된 임프루먼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추가적인 CWE 부분과 그리고 개선된 부분들이 여기 목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CVE와 CWE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정적 진단 도구는 발생이 아니죠. 그 디텍트 할 수 있는 취약점이 모두 다 CWE-ID를 가지고 있습니다. CWE는 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죠.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니머레이션 하는 거예요. 마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이니머레이션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용자 이니머레이션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디터민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CVE 취약점은 이미 취약점이 디터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쿼리를 던지면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요. 존재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그 애플리케이션과 특정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그냥 디터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CWID는 unknown 취약점에 가까운 거고요. CVID를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은 다 known 취약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련된 노이즈 개선과 아큐러시 임프루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앱스캔 소스 포 디벨롭먼트 이클립스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뭘까요? 갑자기 known issue. 네. 이 부분은 그겁니다. 앱스캔 플러그인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러, 버그가 있죠. 그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클립스 INFI를 추가를 해서 이제 에러를 방지를 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에러였냐면은 그 여기에 있는 화면에 그 정보가 표시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익스펜션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정보가 보여줬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워커라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앱스캔 스탠다드입니다. 앱스캔 스탠다드 역시도 유저 베이스 툴이고 온프라미스의 트래디셔널 제품입니다. UI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10.9.0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은 엔터프라이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동일한 것처럼 앱스캔 죄송합니다. 앱스캔을 통해서 동기 진단을 했을 때 웹과 API 이외에도 이제 웹소켓에 관련된 프로토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리포트가 추가됐다. 이건 엔터프라이즈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커스텀 스크립트는 현재 앱스캔 스탠다드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중심의 동적 진단 도구고, 그리고 펜테스터나 아니면 뭐 하드코어 테스터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진단을 할 때 필요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스크립트를 통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 로그인에 관련된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앱스캔 동적 진단을 그 플러그인, 그 ID 플러그인에 추가를 해서 이제 개발자가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탠다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디시라고 해서 이제 Developer First Dynamic Test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에 관련돼서 새로운 취약점 그 진단 항목들이 추가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뭐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오픈와이어나 아파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에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당 문서는 다 한글화해서 한 1, 2주 내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가 기존에 사용할 때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모든 워딩을 다 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오토 컴플릿 관련된 부분하고 툴팁 관련된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도움이 되는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픽스드 스타일 디펙트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를 그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 밸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추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폼 필러에 관련된 부분 스크립트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텀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실은 이제 또 그 앱스캔 스탠다드의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리어스하게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커스텀 스크립트도 아마 안 쓰실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이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객의 펜테스팅 팀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펜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앱스캔 스탠다드가 프로모션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높은 수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커스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웹소켓 서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뭐 엔터프라이즈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게 웹소켓인지에 설명이 있고 테스트 자체는 우리가 JSP나 그 XML 파일을 사용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 기반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 앱스캔 스탠다드가 자동으로 이를 감지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앱스캔 엔터프라이즈 보여드리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앱스캔을 통해서 웹소켓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공격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 플랫폼, 채팅 앱, 대시보드 같은 데서 메시징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 오버헤드가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따로 구성 필요 없습니다. 웹 진단할 때 WSS를 찾으면은 그 프로토콜 찾으면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인식 가시성은 이건 자동으로 역시 툴 자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한 것처럼 뭐 채팅앱이나 주식거래 대시보드나 IoT 제어판이나 협업 편집 도구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웹소켓이 한 역할과 앱스캔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웹소켓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웹소켓은 IEC의 그 62433-4-2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그리고 XML과 JSON 파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기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초음파 진단을 하고 진단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웹소켓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뭐 대시보드로 전달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패드 같은 걸로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안 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앞서서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동일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거는 앞서서는 그 SQL 인젝션에 관련된 취약점을 찾았었는데 그 웹소켓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파라미터 커맨드 인젝션에 관련된 취약점을 식별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점검 따른 구성 없이 진단을 하다가 웹소켓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가로 체결 해가지고 테스트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은 앱스캔 엔터프라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D사 관련된 그 스틱 보고서가 이제 그 리바이브 3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CW 탑 25 2023 버전이 2024 버전으로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오토매틱 로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에 비해서 로긴 세션 패턴을 찾는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un login analyze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Dust for Developer입니다. Developer for Dust인 거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Audit이라고 하는 기능인 거고요. 이거는 조그마한 애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에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릿입니다. Audit 자체는 Appscan Unilevel Dust Intelligence Tester라고 되어져 있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코딩한 내용을 유닛 테스트를 한다고 친다면은 근데 유닛 테스트가 디버깅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런타임 환경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우리가 그냥 혼자 가정을 한 게 아니고 고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하고 공기관에서 굉장히 개발을 하실 때 유닛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런타임 환경에서 유닛 테스트를 하시는 디벨로퍼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적 진단이 ID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URL을 테스트하는 거하고 전체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가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발자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타임 투 마켓에 대한 도움도 되고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그 개발 보안 테스팅에 대한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진단 시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안 문제를 동적 레벨에서의 보안 문제를 개발자가 본인이 라이딩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코딩을 하고 서밋을 하고 이게 뭐 빌드 지나고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나한테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라이딩한 거를 유닛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적 어떤 보안 취약점 정도를 자체를요. 스태틱 레벨에 대한 취약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외부의 공격 환경에서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개발자가 본인의 유닛 테스트를 하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큰 강점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키 피처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디벨로퍼 포커스된 솔루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슈퍼 패스트 낫습니다. 왜? 아까 말씀 것처럼 그냥 특정 URL, 특정 파일, 그리고 그게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 패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동적 진단이 개발 환경 내에서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고 리퍼가 있고 빌드를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환경이나 SIT UAT로 넘어가서 이 테스트 환경, 런타임 환경이 구성된 이 단계부터 동적 진단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어디서 쓴다고 한다면 이게 코딩하는 단계에서 코딩과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량 테스팅을 빌드 이전 단계로 쉽 랩트랑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요. 픽시밀 리테스트가 실제로 그 IDE 내에서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베네핏들은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내용을 휙휙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앞서 잠깐 이제 이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도 잠깐 보였던 앱스캔 360의 최신 버전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밑에 보시는 그런 베네핏을 오딧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에서 이제 체인지가 있는데요. 앱스캔 엔터프라이즈랑 동일합니다. 액세시빌리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액세시빌리티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액세시빌리티는 과거에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2007, 8, 9, 10, 11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부기관에서 애플리케이션 평가를 해가지고 접근성을 만족하는지, 디서빌리티를 가지신 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왜냐면은 색약도 디서빌리티거든요. 뭐 눈이 안 보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색약도 디서빌리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왜냐면 요즘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컨텍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를 줘가면서 색깔이나 컬러링이나 이펙트를 줘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각 전 세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액세시빌리티에 관련된 분들 개선하게끔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사용할 때 뭐 읽어주는 기능과 연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색깔 자체가 이제 어떻게 컬러링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제 키보드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스크린 리더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폰트에 관련된 부분도 인지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개선이 됐고요. 네. 앱스캔 스탠다드의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가 개선 사항인 거고요. 잠깐 앱스캔 360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잠시만요. 브라우저에서 앱스캔 360을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잠시만요. 이것도 이건데,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터미널이 어떤 터미널이냐면은 앱스캔 360이 설치된 이제 장비에 붙어 있는 터미널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이제 그 노트북은 맥입니다. 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앱스캔 360이 설치가 된 거는 이제 리눅스고요. 해당 리눅스에
끊어졌네요,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분투. 글자는 보이시죠? 너무 작지 않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분투인 거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로드, 뭐 템퍼처, 뭐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가 보이고요. 여기서 ls CPU를 하면은 이제 실제 CPU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 것처럼 앱스킨 360이 설치가 된 게 뭐 엄청나게 강력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울트라 코어, 죄송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앞서 말씀 것처럼 제가 또 다른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장비는 제가 IP는 28번이고 걔는 코어 울트라 5 제품이에요. 죄송합니다. 울트라 7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CPU가 64비트 그리고 뭐 30비트 지원을 하고 있고 CPU 코어가 로지컬하게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어는 16개가 있어요. 코어 퍼 소켓. 이게 실제 코어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코어 이게 이제 지금 실은 간당간당한 선은 있는데 제가 설치한 거를 데모용으로 POC용으로 쓸 수 있는 최저 사양이 16코어인 거예요. 실제로 16코어인 거고 22코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한 녀석이 바로 이제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두 개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얘가 울트라 5, 얘가 울트라 7에 설치가 된 거고 점검 속도나 그런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어차피 이제 POC 용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캔 컨커런시를 각각 하나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앱스캔 온 클라우드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원하시는 대로 그 애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앱스캔 nox 샘플 테스트. 뭐 자산 그룹은 나중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선택을 하면 되고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 사항도 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작성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면 스캔 작성 눌러서 점검 기술 가운데 필요한 점검 선택하셔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죠. 웹 점검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웹 점검을 넣으면 됩니다. demo.test by.net 모드 데모 그리고 뭐 추가할 도면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탐색이나 제휴 경로 패스를 하고 로그인 관리는 로그인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가서 기록되어 있는 로그인 내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요. 네. 선택을 하고 하면 되고요. 시스템 인증이 필요하면 시스템 인증을 OTP가 있으면은 로그인해서 레코딩 한 걸 가지고 이제 OTP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동 양식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 정책 최적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점검 정책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롤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옵션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예약이 필요하고 하면은 예약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점검 누르면 점검 진행됩니다. 정적 진단도 비슷합니다. 스캔 작성 가가지고 사스트 점검 누르고 만약에 이제 내가 깃 리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로컬 리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거나 아니면 RX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거나 뭐 그건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데모 파일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데모 파일 선택하고 점검을 누르면 또 점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SCA 테스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CA도 스캔 작성 만약에 이제 SCA 점검을 할 컴포넌트가 무조건 RX 파일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appscan-go나 appscan SAS client utility를 가지고 RX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생성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불러다가 점검을 하면 되는 거죠. 아이스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 작성하시고 에이전트 배포하시고 내가 배포할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에이전트 선택을 하고 그걸 다운로드해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앱스캔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그 에이전트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다운로드된 에이전트는 무조건 이제 그 압축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거를 extract를 하게 되시면 그 안에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secagent.waterfile 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해당 파일로 배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네임을 가지고 있는 secagent를 가지고 있는 jar 파일이 있습니다. 와르 파일의 경우에는 그냥 해당 파일을 카피를 하셔서 웹 폴더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돼가지고 올라갈 텐데요. 이제 jar 파일 같은 경우는 약간 스캔 구성을 하신 다음에 배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형태로 배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로컬에 돌릴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잠깐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S 테스팅 부분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적 진단의 경우에 스캔 약성, 동적 진단, API 테스팅,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만 컬렉션 파일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API 파일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URL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기록된 트래픽을 가지고 그거를 트래픽을 플레이를 하면서 그 플레이를 해서 받아진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뭐 보시는 형태의 트래픽 레코드된 파일을 지원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API라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픈 API 파일이 로컬에 있다고 한다면 그 파일을 선택하시면 로케이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오픈 API URL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URL, 베이스 URL이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인증 부분이 있어요. 인증 부분이 만약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포스만 컬렉션 파일 데이터나 뭐 오픈 API에 관련된 스페시픽 파일이나 기록된 트래픽의 맨 첫 부분이 로그인에 관련된 로그인 확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API 인증 부분을 따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 파일을 선택한 걸로 그냥 끝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웹앱 진단과 비슷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자동 양식 채우기, 정책 최적화, 뭐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API 테스팅 하니까 일단 API 보안 위협 탑 10으로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서 점검을 하면 점검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완료가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대시보드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보안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잠깐 데모로 보여드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앱스캔 360 2.0 버전이 나오면서 저희가 SCA와 IS 테스팅이 추가됐고요. 그걸 통해서 동적 진단, 정적 진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진단, 그리고 그 인터랙티브 진단이라고 하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게끔 됐어요. 이게 지금 유일한 온프림 디플로이 방식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테스트를 뭐 웹 UI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이후에 제공되는 보안 문제에 관련된 컨텍스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동적 진단은 뭐 앱스캔, 정적 진단은 포디파이, 뭐 SCA는 블랙덕 해가지고 제공되는 컨텍스트가 이해를 하려면은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는 걸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제품을 쓰는 경우에 이러한 세부사항, 주석, 뭐 수정 방법 이런 것들이 한글로 제공이 안 되는데 전부 다 한글로 제공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오픈 소스네요. 이거는 동적 진단이고 이거는 정적 진단입니다. 정적 진단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어디가 베스트 픽스 로케이션 수정할 수 있는 최적의 수정 로케이션인지 그리고 어디가 그 테인터 데이터의 인풋 로케이션이고 어디에서 취약됨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테인트 플로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테인트 플로우인지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수정 방법에 가시면은 뭐 상세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기본적인 오버뷰에 관련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스페시픽한
어떤 취약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코드 샘플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입력과학이 반환되는 케이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오업스 HTML 세니타이저하고 HTML 인코드를 사용해서 입력 무결성 처리를 하는 이런 코드들을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JSP, JSP 라이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JSP, JSP 라이더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해당 크로스 스크립팅한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코드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엔코딩이 되는 경우,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내가 어떤 코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정 코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제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건너서 진단 도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보안 문제로 중간에 데이터 트랜잭션이 소스 코드가 A 로케이션에서 B 로케이션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디렉토리 추가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단한 대상의 소스 코드를 로컬이 됐든, 아니면은 로컬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특정 URL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루트 파일 로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정보를 아마 되면 좋겠네요. 소스가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올바르지 않은 디렉토리가 됐네요.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제가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은 이제 이게 제대로 보이는데, 어디에 있을까? 샘플 소스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취약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코드를 앱스캔 360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로컬에서 브라우저로 리플렉트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만 보여줘요. 로컬에서만 보여주고, 뭐 한번 설정을 하면은 이제 설정한 대로 이제 계속 해당 프로젝트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취약점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수정을 한다면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통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컨텍슈얼 언더스탠딩이 같다, 뭐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데모를 할 겁니다. 에이전틱 AI 부분을 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이전틱 AI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토 픽스에 대한 코드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 오토 픽스가 어플라이 된 경우에는 취약점에 주석에 와서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코드가 수정이 돼야 되고 왜 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가이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그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수정하시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동적, 정적, 구성 요소, 그리고 인터랙티브 진단을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기 보시면 모든 문제가 241개인데 그 안에 보면 수정 그룹이 있네요. 수정 그룹에 들어가서 보시면 45개 조치 방안을 가지고 140개의 문제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시면은 뭐 특정한 공통 API 호출, 커먼 API 호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14개의 동일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공통 수정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수정 지점에서 8개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지고 해당 사항에 가서 문제를 수정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에 그 조치 방안으로 여러 개의 취약점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수행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IS 테스팅을 100%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로 나와줄 게 모든 문제 다,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추가로 나와줄 게 여기에 상관관계 그룹 분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다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IST를 100%로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동적 진단을 수행했고 정적 진단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SCA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 그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이 상관관계 그룹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럼 상관관계 그룹이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요. 정적 진단과 SCA 테스팅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구성력 테스트는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 외부 사용자에 의해서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IS 테스팅과 매핑이 되면서 저희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해당 취약점, 어떤 SQL 인젝션, 어떤 CV 코드에 관련된 취약점들은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거는 당연히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겠죠.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진단의 경우에는 문제가 동적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진단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신 개발자분들은 위치가 이거야. 이 URL이고 파라미터가 이거였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뭘 수정해야지, 어떤 파일에서 수정을 해야지가 나옵니다. 근데 경력이 그만큼 안 되시거나 조치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이걸 가지고 뭘 수정하라는 거냐? 그때 RS테이싱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RS테이싱은 소스 코드 라인 레벨로 취약점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제가 데모를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파일의 몇 번째 라인에서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그게 해당 동적 진단하고 매핑이 돼. 그러면은 그 파일에 가서 그 라인에 가서 그걸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동적 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컨텍스트랑 이해가 개발자들에게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강점들이 있고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바람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혹은 참석하지 않은 저희 파트너분들이 앱스캔 360을 제가 가지고 있는 머신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아마 한 80만 원 될 것 같아요.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회사 내에서 뭐 그 정도 리소스가 있으면은 그 정도 리소스에 대해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미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360을 올려서 이거를 내부에서 핸즈온도 하시고 고객한테 데모도 보여드리시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 하는 마음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60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앱스캔 온 클라우드 관련된, 360에 관련된 세션이, 한국어 세션이 원래 다음 주 예정이 됐었는데 이게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트너 포털에서 파트너 유니버시티를 통해 가지고 앱스캔 관련된 트레이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될 때마다 그걸 확인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은 제품 관련된 어떤 더 많은 이해와 어떤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시면은 오늘 세션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